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할 유선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로 입학하게 된 남해제일고등학교 졸업생 임성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에 입학할 남해제일고 졸업생 조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 입학할 남해제일고등학교 졸업생 박강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에리카 과학기술융합대학교에 입학할 남해제일고 학생 유지구입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농어촌 학생부 전형으로 또 경상대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제일고 졸업생 김도현입니다. 둘 다 의대 썼는데요. 경상대 의대 다닐 예정입니다. 경상대 의대요? 네네. 제가 고등학교 때 있던 진로쌤이 중학교 때 진로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진로 상담하면서 경상대학교 지역인재 교과 전형으로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와서도 목표로 하고 결국 하게 되었네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저는 1학년 때부터 그 학교에 소원 트리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적었었단 말이에요. 꿈이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뭔가 약간 간지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쭉 이렇게 적었고, 어떻게 보면 목표가 쭉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왔고 결국에 그걸 해낸 것 같아서 지금 약간 굉장히 기쁩니다. 2학년 때 화학원을 배우면서 화학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났고 계속 화학에 대한 걸 탐구 실험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제약회사 연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꿈을 확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1학기 때까지 공부를 되게 못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2학기 때부터 갑자기 확 공부를 잘 하게 된 케이스인데, 물론 이걸 말로 표현하긴 좀 애매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대우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게 당사자 입장에서 제일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놓치거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게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나올 수 있었던 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과 과학을 가장 재밌어 했었는데요. 문학은 작품을 읽고 작가의 의도나 숨겨진 의미, 시대적 배경 등을 해석하는 게 재밌었고, 또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해석했던 거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기에 정답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매력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과학은 사회 탐구 과목보다는 암기하는 비율이 적다고 생각이 들었고, 문과인 저에게는 새롭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생명과학이 가장 재밌었는데 유전과 같은 어려운 파트들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두려움보다는 재밌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수학이랑 과학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첫 번째로는 수학이고 두 번째로는 물리입니다. 어릴 때부터도 좀 좋아했던 과목인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니까 22번, 30번 이런 어려운 문제들도 풀어갈 때 기분이 좋았고, 물리는 역학 이런 파트를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풀 때 약간 내가 똑똑해지는 기분도 받고, 그런 걸 풀 때마다 어느 정도 자존감도 올라가면서 좀 즐겁게 그런 공부하는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건데, 자기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찾아봐서 선택을 하고, 혹시나 아직 진로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계열이라도 정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수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내신 준비 기간을 대략 한 달을 잡고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단 그날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복습을 하였고, 3주 정도 남았을 때부터 제대로 된 암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배운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마음이 급해 무작정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막상 기억에 남는 내용은 적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신 준비는 5에서 6주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공부를 시작한 1, 2주 정도는 수학과 과학에서 어려운 기출들을 풀어보면서 내신 시험에 나올 킬러 문항들을 대비하고, 또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역량을 미리 다지려고 했습니다. 3주에서 4주 정도 남았을 시점부터는 많은 암기도 시작을 하고 모든 과목들을 다 빨리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요.
일주일이 남은 시점부터는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그 기간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좀 실수율을 줄이는 단계로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니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1등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1, 2학년 때는 방학 때만 뭐 독해나 아니면 수학 개념 같은 거만 항상 했었고요. 3학년 돌입해서는 이제 1학기 끝마치고 항상 모의고사만 준비했던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저희 학교 종인쌤의 수업, 학교 수업이 진짜 수능 치는데 엄청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인강 들으면서 개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기출 풀고 그냥 계속 개념 복습하고 문제 풀고 그냥 그것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인강과 하전학당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백지공부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복습할 과목에 단원과 타이틀을 쓰고 주요 개념과 원리를 써내려가면서 내용을 복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동물중심주의 사상가는 누가 있지?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틈틈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억을 회상시켰습니다. 그냥 내신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만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암기법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보면서 많이 보는 게 가장 좋은 암기법입니다. 그냥 자기가 한 번에 이만큼 외울 수 있겠다는 분량을 중심으로 외우고 다시 덮고 적고 다시 피고 확인하고 이런 식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저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그리고 좀 더 좋게 작용을 했던 거는 귀마개를 항상 착용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막 놀고 막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굉장히 외부의 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단되어서 좀 더 집중도도 올릴 수 있고 평소에 많은 소리를 듣다가 좀 덜 듣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차분해지면서 바로 공부에 임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마개 나중에 여러분들도 사귀어보세요. 저는 영어를 가장 좋아해서 1학년 때는 영어 100점 맞기도 하고 2, 3학년 때는 영어 관련 과목들은 다 1, 2등을 받았었는데 공부법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소개를 해보자면 1학년 때는 대부분 교과서로 수업을 하셔서 1학년 때는 그냥 본문을 외웠어요. 입으로 그냥 안 보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백지에다가 본문을 써서 외웠고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수능 특강 같은 그런 부교재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수능 특강 해석을 보면 한국어로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게 지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들었는데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데 수능 특강 내신용 강의가 엄청 잘 돼 있고 좀 부담이 된다면 유튜브에도 강의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전부 다 들었고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지문 하나당 5분에서 한 10분, 15분 되는데 그래서 그거 배속해서 들으면 그렇게 저는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선생님들마다 인강 선생님들마다 시험 출제 포인트도 다르고 설명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전부 다 듣고 나니까 그때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인강 선생님 필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는 그냥 계속 읽었는데 만약에 1강부터 10강까지가 시험 범위면 1강부터 10강까지 영어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봤을 때 해석이 바로 될 만큼 바로 나올 만큼 그리고 문제 풀면 그냥 답이 한 5초 만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읽고 나면 변형 문제는 그냥 한꺼번에 풀었고 네, 그리고 문제 풀다가 좀 틀린 게 있으면 다시 수능 특강 책에서 틀린 거 다시 필기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이 가장 1순위인데 수업하다가 대놓고 힌트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특정 부분만 좀 목소리를 크게 하시거나 2번, 3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전학당은 모의고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서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전학당을 중1부터 6년 동안 다녔거든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언제? 금요일,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그때가
공부하기 싫을 때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내신 준비할 때는 거기서 자료도 많이 주었고요. 또 거의 모의고사 수능 준비할 때는 하자학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1고는 반이 많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6반 모두에게 다 똑같이 설명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학원에는 모든 반 애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반한테는 못 들은 그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정보 공유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시험 기간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정말 저는 얼마나 좋은 건지 학원 끊고 나서 알았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아낌없이 자료 제공해 주시니까 그건 되게 좋았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옆에서 선생님이 보시니까 피드백도 해주시고, 그리고 입시 상담 같은 것도 자주 해주셔서 자극받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은 방학 때 선행학습을 하는 용으로 한번 이용하고,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그 선행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비시험 기간에는 주로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배움을 하려고 했고, 시험 기간에는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또 그 학원에서는 어떤 내신 대비 시험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저의 위치를 알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어떤 과목을 더 공부하고 어떤 과목을 덜 공부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계속 그 단어들을 이어가면서 인터넷 서핑 좋아하는 걸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를 계속 생각해 나가는 게 제일 중점적으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기부에서 보여주는 저의 모습이 대학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잡고 생기부를 꾸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 호기심이고, 두 번째로는 창의성인데요. 지적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넘어서 좀 더 궁금한 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고, 또 연쇄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이어나가면서 끈기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의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어떤 과 세특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거를 그대로 베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한 주제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생기부도 많은 학생들을 평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생기부를 좋은 평가가 받는 건데, 그렇게 보면 또 상대평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기부들과 차별점을 둘 수 있는 활동들을 하려고 해서 창의성이 중요한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에는 최저가 대부분 걸려 있잖아요. 그 최저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 교과 최저으로 갈 거라고 생기부 버리지 맙시다. 특강 같은 거 듣고 나면은 생기부에 적히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2학년 여름방학 때 했던 서울대 멘토링 캠프가 가장 저는 도움이 됐었는데, 서울대학교 학생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셔서 모의 면접이나 진로 상담, 입시 상담 같은 걸 해주셨는데, 신청한 거를 아직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제1고에서 하는 선택 과목 박람회가 있는데, 1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때 너무 막막하고 좀 모르겠는 그런 후배들이 이제 선배들의 좀 실질적인 조언 그리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후배들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휴먼북 특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먼북 특강이라고 하면은 제1고에서 진행을 하는 강연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그 휴먼, 사람, 북, 책 해가지고 사람이 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떤 체험도 시키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금전적인 지원도 주고, 그 프로그램의 주제에도 딱히 제한이 없어서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창의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었던 것. 저의 경우에 예시를 들자면 치아 모형을 제작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치과 진료 실습을 시킨 경험이 있는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활동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생기부의 메리트가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휴먼북 특강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M&M즈. 제가 딱히 위아래 학년들이랑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학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M&M즈 프로그램을 통해 위에 학년 선배와 매칭을 해줌으로써 공부법도 많이 들을 수 있었고 학교 시험지들을 받아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솔직히 막 정해진 건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랑 수능을 치르면서 쭉 따라가는 그 시간표 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공부를 했고 그날 유동적으로 내가 부족한 공부는 좀 더 늘리고 내가 좀 자신 있는 공부는 좀 더 줄여서 그렇게 수능 시간표를 기준으로 학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계획표를 통으로 세운다거나 하는 애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을 통으로 세워놓으면은 그 당일날 아침마다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따로따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 이제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하루 계획만큼은 꼭 다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방학에는 모의고사 준비하세요. 그 내신은 시험 치기 전 한 달이면 충분하고요. 저는 1, 2학년 때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1년이면 수능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어려워요 수능. 그래, 제가 2학년 1학기 지구과학 2등급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2등급을 받았어요. 당시 충격이 커서 방학 때는 지구과학만 추가로 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점인 과목을 방학 때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년 중에 2년을 이미 달려온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고 앞으로 1년 더 버텨서 좋은 결과 꼭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시로 갈 생각하지 말고요. 수시로 갑시다. 또 수시로 간다 해서 수능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수능 볼 자신 없다. 그러면 생기부 열심히 채우세요. 저처럼 생기부 버리지 말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내신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니들 열심히 해야 된다. 결국엔 끝까지 열심히 하고 달리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일단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학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기간이 지금은 길게 보일지라도 인생 전체에서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노력을 하다 보면 거의 평생의 학벌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따라서 좀 가성비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딱 이때만 참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힘들다 싶어도 조금만 참고 지나면은 행복할 거고 또 결과가 좋으면은 다 끝나고 나서 더 재밌게 놀 수 있거든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끄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들어가서 입학을 하고 1, 2개월 정도는 진짜 다 열심히 하는데 한 내신 끝나고 나서 조금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풀어질 때 자기도 놀지 말고 그냥 혼자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대학이랑 학과를 미리 꼭 생각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담임쌤이랑 계속 상담을 자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텐데 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학생들과 그리고 재학생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옥상달빛의 달리기와 정승재 쌤의 생선일 편지라는 노래를 꼭 듣고 힘을 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저는 조금 부끄러운 말이긴 하지만 저는 원서 접수 기간까지도 진로를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사를 위해서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갈지 아니면 그냥 영문과를 갈지 엄청 고민을 해서
친구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엄청 많이 얘기를 해보고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반반에 넣었습니다. 근데 영문과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좀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길이 조금 더 많은 영문과를 선택하는 게 저한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결과 발표 났을 때는 야 다른 영상 보니까 되게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냥 그러진 않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에 바로 알바가 있어가지고 원서를 처음에 넣었을 때는 과거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이라는 후회가 먼저 들었고요. 또 원서 접수를 다 하고 결과 발표 날을 기다리면서 딱히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고 그냥 지냈는데 막상 결과 발표일이 다가오니까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저는 전화로 발표를 받았는데 딱 전화 오는 순간에 좀 놀랍기도 했다가 받고 나서는 좀 감격에 가깝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원서 접수할 때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넣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기 시작하고 이제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도 항상 가지면서 조금 걱정이 많은 시기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합격할 때의 순간이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짜릿했거든요. 제가 기존에 6개를 대학을 쓰는데 그 5개의 대학에 탈락을 하고 마지막 1개의 대학이 남은 시점에서 그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었습니다. 떨어지게 된다면 재수를 하게 되고 만약에 붙게 된다면 연대치대에 입학하게 되고 연대치대와 재수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떨렸고요. 확인을 할 때는 원래는 솔직히 너무 굉장히 큰 갈림길이다 보니까 따로 혼자 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면접을 좀 잘 봤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친구랑 같이 확인을 했고 결과적으로 합격을 해서 학교에 막 달려다니면서 교장쌤이 막 저를 때리기도 하고 다른 쌤들이랑 안고 좀 막 난리를 부리면서 굉장히 짜릿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마약을 하면 이런 기분이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러다가 육탈하는 거 아닌가 재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6지망, 5지망이 붙어서 재수 생각은 접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알아서 잘라줘. 제가 수시 6장 쓸 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6개 다 의대를 썼어요. 미친 짓이었죠. 제가 그 당시는 의대 아니면 안 간다는 생각으로 옆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의대 대신 서울대도 한 장 써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대 아니면 안 간다 딱 이 마인드였거든요. 못 가면 재수하면 되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태제 있는 걸 4개 쓰고 태제 없는 걸 2개 썼어요. 태제 4개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 제가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이긴 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죠. 맞죠? 그래서 딱 수능 날이었어요. 그때 비가 오고 있었고 하필 비가 오더라고요. 챙기고 남고로 갔죠.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데 질문이 뭐였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국어 풀면서 너무 어려워. 화작 안 넘어가 15분 안에 어떡하지? 근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구나 하고 잘 친 것 같았어 나름. 수학 너무 안 풀려. 너무 안 풀려. 수학 끝나고 나서부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죽을 먹고 영어는 절대평가 잘 봐야지. 영어는 1등급 맞아야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영어 했어. 영어 풀고 탐구 생명지구 했는데 가시면 하잖아요. 진짜 한 개도 못 맞춘 것 같은 거야. 영어 89점 2등급. 어떡하지? 네, 그때 있다가 계속 돌아다녔다. 음내를 집에 도저히 못 가. 너무 슬퍼가지고 나 이제 울면서 계속 돌아다녔어. 그래서 체제 있는 건 4개 망한 것 같아요. 그럼 2개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1개는 경쟁률 40대 1이 넘어가는 한양대 의대. 여가는 그냥 도박이었고 1개는 원광대 의대. 그래서 남은 게 원광대 의대 1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건 면접이 있었거든. 면접 준비를 난 안 했지. 수능 전까지 면접 준비 안 했지. 그래서 한 3주 남았는데
그래서 면접 준비를 했어. 그때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어. 학교 선생님들 덕분에 온광대 붙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진짜 많이 도와줬지. 따로 시간 빼줘서 면접 준비시켜주고. 그래서 온광대 면접 보러 갔다. 근데 면접을 잘 못 본 거야. 면접을 잘 못 봤어. 나 재수해야겠구나. 그때 또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15일날 다 발표가 났거든. 15일날 다 발표가 났는데 그래 15일 전에 원광대도 조기 발표했다. 원광대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급식 식판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원광대 조기 발표 나왔다는 거야. 들어가서 봤지. 근데 다행히 안 붙었지. 당연히 불합격이었지. 15일날에 근데 예비 1번이었거든. 예비 1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줄 알았어. 왜냐 그거 농어촌 2명 뽑는 거였거든. 그리고 또 작년에는 한 명도 충원이 안 됐어. 예비 1번 큰일 났다 싶었지. 맞다, 그 전에 수능 성적이 나왔거든. 근데 다행히 영어를 내가 가치점 끝나고 수능 때 가치점 끝나고 한 문제 고쳤어. 근데 그 가치점 다시 못 고친 거지. 그래서 다행히 영어 1위 뜬 거야. 그래서 최저 제일 낮은 경상대에는 맞춰가지고 그래서 내내 신호로는 무조건 최저 맞추면 무조건 붙는 거였단 말이야. 수능 성적 나왔을 때 나는 저기서 우울해하고 있었지. 이동 수업이었잖아. 근데 수능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하거든. 나는 음악 듣고 자고 있었는데 담임쌤이 오는 거야. 저기 들고 오면서 저기 있었는데 나와보래. 바깥으로 나와보래. 수능 받은 거야. 영어 1! 그때 소리 질렀지. 그때 수능 성적표 나왔던 날이 내 그 대학교 발표 나왔던 날이었지. 그래서 대학교 발표 떴을 때는 난 당연히 최초 합될 줄 알았거든. 경상대 1.04였단 말이야. 경상대식으로 1.04 나 2등급 지구과학 2등급 한 개 나와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예비 2번을 받은 거야. 근데 다행히 그거는 32명 뽑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래 온광대도 안 빠지던 게 빠져가지고 붙고 경상대도 붙고 그래 붙으면 좋다. 진짜 하나도 안 붙으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 알지? 야 무조건 붙는 거 한 개 써야 된다. 나처럼 그러지 말고. 그래 이 에피소드 이거 무조건 쓰자. 다니기 싫어도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다. 알지? 무조건 한 개는 쓰자. 그래서 나 한 달간 얼마나 이게 업다운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그래 붙으면 좋다.